자동차 기술업계는 테슬라가 최초의 저가형 전기차인 모델 E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모델 3로 한번 그런 변화를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시작 가격이 단지 $15,990라는 정말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중고차보다도 저렴한 가격이죠. 모델 E는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전략, 즉 전기차를 대중에게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상징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기차는 중산층 이상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아름답고 현대적이지만 비싸고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였죠. 닛산 리프부터 쉐보레 볼트까지 시장에는 이미 수십 가지 전기차 모델이 존재하지만 가격, 신뢰성, 기술의 완벽한 균형을 이룬 최적의 선택은 아직 없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테슬라의 이번 발표는 투자자들을 들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낡은 가솔린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저가형 전기차가 정말로 소비자들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테슬라 내부 정보에 따르면 모델 E는 오는 11월 6일에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첫 물량이 엄청 제한적이라 단 10,000대 정도만 나온대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살짝 언급했는데 테슬라는 사전 공지 없이 예약을 마감할 계획이래요. 투기나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다들 $16,000짜리 테슬라를 처음으로 손에 넣고 싶어 하거든요. 모델 E의 사전 예약 절차도 예전보다 훨씬 똑똑하게 바뀌었어요. 전 세계 동시 판매 대신 지역별로 소득 수준이나 몇 가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테슬라가 수요를 더 잘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어서 2017년 모델 3 출시 때처럼 며칠 만에 수십만 대 예약이 몰리는 혼란을 피할 수 있죠. 생산 쪽 이야기도 해볼게요. 테슬라는 이미 프리몬트 공장에서 첫 번째 로트를 조립하기 시작했대요. 이번엔 새로 개발한 제3세대 플랫폼을 쓰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자동차 제조 공정의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첫 번째 시제품 2대는 이미 완성돼서 텍사스에서 테스트 중이래요. 거기서 배터리랑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시험을 하고 있대요. 모델 E 디자인은 좀 놀라웠어요. 원래 전문가들은 이 차가 BYD 시걸이나 우링 미니 EV 같은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처럼 소형 해치백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어요. 바로 소형 크로스오버 스타일이죠. 모델 E의 외관은 테슬라 특유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심플하고 세련되면서도 미래적인 느낌이 강해요. 매끄러운 선, 차 앞을 가로지르는 얇은 LED 라이트바,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휠, 그리고 살짝 곡선으로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줘요. 모델 3보다 약 20% 작지만 전통적인 네모 디자인을 유지해서 소규모 가정이나 도심 사용자들에게 편리할 거예요. 실내는 정말 선 스타일이에요. 머스크가 늘 추구하는 그 최소주의 철학이 그대로 담겼죠. 실내는 5명이 딱 앉을 수 있는 공간이고 비용을 줄인 소재를 썼지만 기본적인 편안함은 충분히 보장해요. 대시보드 한가운데에는 12인치 터치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어요. 모델 3의 15인치보다 작지만 에어컨,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주행 설정까지 모든 걸 이 화면 하나로 제어할 수 있죠. 뒷좌석 전용 화면이나 화려한 인테리어 조명, 물리 버튼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인 말 그대로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테슬라는 이걸 의도된 단순함이라고 부르면서 전기차를 더 대중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고 믿는데요. 불필요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비용이니까 $20,000 아래 가격을 목표로 하는 차에선 모든 절약이 중요하죠. 그래도 단순하다고 해서 허접한 건 아니에요. 테슬라는 모델 E에도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 기본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와의 호환성 같은 핵심 기능을 넣었어요. 근데 모델 E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건 디자인보다 내부의 핵심 기술, 특히 배터리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죠. 전기차의 미래는 배터리의 미래에 달렸다. 모델 E는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기술에서 한 단계의 도약을 보여줄 기회일 거예요. 지금 테슬라는 2가지 배터리 옵션을 검토 중이래요. 하나는 익숙한 LFP 배터리, 또 하나는 새롭고 엄청 기대되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예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업계에서 떠오르는 스타죠.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700와트시 정도로 현재 LFP 배터리보다 3에서 4배 높은 배터리를 테스트했대요. 이 배터리는 양극은 알루미늄, 음극은 그래핀이나 금속 산화물로 만들고 특수 액체 전해질을 사용해요. 이 배터리의 장점은 엄청난 충전 속도예요.
10에서 2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고 이상적인 조건에선 주행거리가 무려 1000km에 달할 가능성도 있대요. 게다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화재 위험이 적다고 하네요. 이런 기술이 정말 모델 2에 들어간다면 이건 그냥 저렴한 전기차가 아니라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기술은 아직 대량 생산 준비가 안 됐어요. 실험실 테스트는 엄청 기대되지만 셀 수준에서 배터리 팩 수준으로 넘어가는 건 꽤 도전적인 일이에요. 특히 열 관리랑 차량 구조에 통합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모델 2의 첫 배치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LFP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LFP는 에너지 밀도가 와트 10퍼 킬로그램 90에서 205까지로 낮아서 주행거리가 400km 정도로 제한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안전해서 대중을 타겟으로 한 차에 딱 맞아요. 모델 2의 또 다른 강점은 테슬라가 올해 초에 발표한 48V의 새로운 전기 아키텍처예요. 이 저전압 시스템은 배선량, 에너지 손실, 그리고 재료 비용을 크게 줄여줘요. 대량 생산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발전이죠. 거기에 언박스드 프로덕션 공정도 있어요. 이건 전통적인 차체 프레임 없이 독립적인 모듈을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인데 생산 시간과 공간을 40% 줄일 수 있죠. 테슬라의 전략에서 모델 2는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회사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주주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전기차가 부자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모두에게 당연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델 2는 모델 S나 모델 X와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전기차의 대중화를 상징하는 거죠. 테슬라의 전체 전략은 고급 시장에서 루시드나 메르세데스 EQ 같은 경쟁자들과 싸우던 데서 벗어나 대중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선 비용 하나하나가 신중히 계산되어야죠. 테슬라는 원자재, 채굴, 배터리 셀 생산, 소프트웨어 제어까지 전 생산 과정을 장악해서 모델 2의 생산 비용을 차 한 대당 $10,000까지 낮출 수 있어요. 이 말은 15,990달러에 팔아도 합리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업계 전체에 엄청난 압박을 줄 거예요. 젠3 플랫폼과 기가프레스 공정 덕분에 테슬라는 복잡한 생산 과정을 몇 단계로 간소화했어요. 마치 10년 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했던 것처럼요. 기가프레스는 알루미늄을 한 번에 주조해서 차체 전체를 만드는 거대한 장비인데 인건비를 줄이고 구조적 정밀도를 높이며 무게를 줄이고 충돌 안전성도 개선해요. 단기적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잡기 힘든 이점이죠. 시장 측면에서 보면 모델 2의 등장은 지진 같은 충격이에요. 쉐보레 볼트 EV나 닛산 리프 같은 저가 전기차 시장을 노리는 브랜드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을 거예요. 이 차들은 평균 $30,000에 주행거리가 400에서 480km 정도인데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죠. 반면 모델 2는 가격이 거의 절반이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충전 네트워크라는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테슬라가 시험 중인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하면 모델 2는 1600km까지 주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예전엔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거죠. 이 경우엔 BYD 시걸이나 우링 미니 EV 같은 중국 전기차들은 바로 구식이 될 거예요. 작고 저렴한 전기차가 15분 충전으로 1000km 가까이 달릴 수 있다면 그건 전기차 역사상 가장 큰 기술 도약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테슬라도 완벽하진 않아요. 머스크는 과감한 목표로 유명하지만 항상 제 시간에 지키진 못했죠. 모델 3는 1년 넘게 늦었고 사이버트럭은 발표 후 4년 만에 첫 차를 출고했어요. 그래서 다들 기대는 하지만 조용히 의심도 하고 있어요. 모델 2가 정말 이번 달에 계획대로 나올지 그리고 가격이 15,990달러로 유지될지 말이에요. 하지만 테슬라가 성공한다면 모델 2는 대중 전기차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에너지 혁신 능력을 상징하는 차가 될 거죠. 전기차가 중급 가솔린 차보다 저렴해진다면 그때부터는 게임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론 머스크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게 바로 전기차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전 마지막 관문이죠. 최근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자들이 원하는 최소 주행거리는 560km 정도인데 지금 LFP 배터리는 저가형 모델에서 이걸 충족하지 못해요. 만약 모델 2가 400에서 435km 정도만 달릴 수 있다면 테슬라는 다른 장점으로 고객을 설득해야 해요. 저렴한 가격, 긴 배터리 보증 기간, 그리고 넓은 충전 네트워크 같은 거요. 이건 비용과 경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예요. 테슬라가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걸 해내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죠. 또 다른 걱정은 소비자 심리에서 나와요.
전기차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충전 문제, 배터리 내구성 또는 화재 위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드물지만 주목받는 전기차 사고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흔들죠. 그래서 테슬라는 사용자 교육, 기술 투명성, 그리고 알루미늄 이온이나 LFP 배터리의 안전성을 명확히 증명하는 데 힘써야 해요. 첫 배치에서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테슬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브랜드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모델 E가 발표한 대로만 나온다면 몇 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될 수도 있어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테슬라는 모델 Y와 모델 3로 선두를 달렸지만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뺏고 있어요. 모델 E 출시는 경쟁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시장을 재정의하려는 주도적인 전략이에요. 모델 E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테슬라가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기술적 도전은 생산 규모뿐만 아니라 혁신의 핵심에 있어요. 배터리 기술을 실험 단계에서 대량 생산으로 전환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 안정성, 추운 환경에서의 성능, 충방전 수명 같은 것들이 증명되어야죠.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높은 성능을 내고 실제 환경에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테슬라는 한 발 물러서서 익숙한 LFP 배터리로 돌아가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질문이 생기죠. 모델 E가 여전히 매력적일까? 가격이 저렴해도 요즘 소비자들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서 인상적인 숫자를 기대해요. 15,990달러짜리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400km만 달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망설일 거예요. 특히 충전소 인프라가 촘촘하지 않은 나라들에서요. 미국에선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큰 강점이지만 유럽, 인도, 동남아에선 이야기가 달라요. 편리함이 여전히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이에요. 소비자들은 운전할 때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어 하죠. 그건 아직 가솔린 차가 전기차보다 잘하는 부분이에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도 중간에 배터리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심리는 여전히 존재해요. 테슬라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지 못하면 이런 우려가 빠르게 큰 장벽으로 퍼질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걸 이해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시간에 따른 성능 개선을 항상 강조해요. 이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하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경쟁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BYD, NIO, 엑스펜 같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빠르게 성장하며 직접 경쟁할 제품을 내놓고 있죠. 그들은 인건비, 국내 배터리 공급망, 놀라운 제품 출시 속도에서 이점이 있어요. 반면 테슬라는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고 미국과 유럽 같은 시장의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해요. 그곳의 안전 기준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죠. 이 모든 게 모델 E를 황금 같은 기회이자 대담한 도박으로 만들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모두를 위한 전기차 꿈을 몇 년 더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인류의 이동 방식을 영원히 바꿀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보면 모델 E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테슬라의 더 큰 생태계, 즉 전기차, 태양광 시스템, 파워월 배터리, 테슬라 봇 같은 로봇까지 모든 게 연결된 미래의 한 조각이에요. 자동화되고 깨끗하고 스마트한 미래를 향한 거죠. 그 비전에서 모델 E는 수백만 명이 테슬라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게 하는 열쇠예요.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E에 대해 우리가 아는 전부예요. 모두를 위한 대중 전기차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는 차죠. 15,990달러라는 가격은 자동차 시장 전체가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큰 충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타는 가솔린 차를 버리고 테슬라 모델 E로 갈아탈 준비 되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하고 알림벨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전기차와 테슬라에 대한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테슬라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고급스럽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래지향적인 전기차야. 근데 이번에 나온 모델2는 완전 다른 길을 선택했어. 바로 대중적인 보급형,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수백만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를 만든 거지. 특히 롱 레인지 버전에서는 이 자동차가 25,000달러 이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뛰어난 성능, 앞선 기술, 그리고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편리한 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테슬라가 보여주려는 거야. 이건 단순히 하나의 제품 변화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 모델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이 차를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만든 건지 한번 깊게 알아보자.
2025년 11월에 테슬라는 텍사스에서 모델2 글로벌 공개 이벤트를 열 거야. 여기서 기본형이랑 롱레인지 두 가지 버전이 공식적으로 소개될 예정이지. 이건 테슬라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행사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아. 왜냐하면 대중, 언론, 그리고 분석가들까지 모두가 자동차 업계의 아이폰이라 불리는 이 차를 기다리고 있거든. 다만 주문은 이벤트 직후 바로 안 될 수도 있어. 예상 수요가 엄청나게 클 거라서 아마 사람들이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난리일 거야. 가격으로 보면 모델2 기본형은 시작가가 겨우 15,990달러야. 솔직히 이게 진짜 테슬라 가격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지. 반면에 롱레인지는 더 긴 주행거리랑 실용적인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갖췄는데 가격은 2만 달러에서 2만 3천 달러 정도로 책정돼 있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전기차랑 비교하면 사실상 경쟁자들을 전부 압도하는 수준이야. 미국, 중국, 유럽 브랜드 할 것 없이 다 긴장해야지. 일론 머스크도 여러 번 말했잖아. 테슬라 모델2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대중형 전기차다.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디자인 철학을 보면 두 버전은 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기본형은 날렵한 스포츠 세단 스타일로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에 매끈하고 컴팩트한 라인이 특징이야. 심플하지만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딱 맞아. 반대로 롱레인지는 실용성과 편안함에 집중했어. 크로스오버 SUV 같은 모습으로 차체가 높고 지상고가 크고 루프는 평평하고 뒤는 짧고 앞은 각진 느낌이라서 실내 공간도 넓고 안전성도 높아. 이건 굉장히 똑똑한 접근 방식이지. 왜냐하면 대중 고객들은 단순히 주행거리가 길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랑 쓰기 편하고 일상에 잘 맞고 여러 도로 상황에서도 든든한 차를 원하거든. 실제 체험 부분에선 롱레인지가 테슬라의 야심을 제대로 보여줘. 전통적인 엔진룸을 없앤 덕분에 바닥이 완전히 평평해서 실내 공간이 훨씬 넓어졌어. 운전자는 1.4m나 되는 레그룸을 확보할 수 있고 뒷좌석 승객도 1m 정도의 공간을 가질 수 있어. 소형 해치백급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지. 게다가 모델3보다 시트가 50cm나 높아서 차에 타고 내리기 훨씬 편해. 특히 어르신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큰 장점이지. 문은 90cm까지 넓게 열리고 손잡이도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훨씬 친근하고 편리해. 실내는 넓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보여. 시트는 메모리폼 같은 쿠션을 써서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하고 탄력적이야. 인테리어 재질은 합성 가죽이나 천연 가죽, 소프트 플라스틱, 금속 디테일을 적절히 섞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테슬라 특유의 미니멀한 느낌을 유지했어. 방음도 크게 개선돼서 주행 중에도 소음이 65데시벨 이하로 유지돼. 이건 같은 급의 가솔린 차들로는 도저히 못 따라오는 수치야. 안에 앉아있으면 바깥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완전히 분리된 느낌이야.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단순하지만 효율적이라는 철학을 고수해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서 이제는 에어컨이나 오디오를 물리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어. 더 이상 모든 걸 터치스크린으로만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물론 중앙 화면은 여전히 핵심이야. 크기는 12에서 15인치로 커서 시원하고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이야. 조널 일렉트리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전기 배선 방식 덕분에 케이블 수도 줄이고 연결 효율도 높이고 OTA 업데이트도 더 빠르게 가능해졌어. 또 재밌는 건 실내 조명이 주행 모드나 엔터테인먼트 모드에 따라 변하는 기능이 있어서 분위기를 개성 있게 만들 수 있어. 시야랑 채광도 큰 장점이지.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덕분에 차 안이 늘 자연광으로 밝고 탁 트인 느낌이야. A필러도 더 얇게 설계돼서 사각지대가 줄고 시야가 넓어졌어. 안전성 면에서도 확실히 좋아진 거지. 테슬라가 모델3랑 모델 Y에서 받은 피드백을 확실히 반영한 거야. 수납 공간도 더 최적화됐어. 테슬라에 따르면 모델2롱 레인지는 모델3랑 모델 Y보다 20%나 더 넉넉한 적재 공간을 제공한대. 콘솔이나 도어, 대시보드 설계를 바꿔서 가능해진 거지. 콘솔에는 듀얼 무선 충전기, USB-C 포트, 그리고 12V 소켓까지 있어서 현대인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야. 퍼포먼스 쪽을 보면 모델2 롱 레인지는 한 번 충전으로 거의 310마일 정도를 갈 수 있을 거라고 해. 저가형 전기차에서는 거의 믿기 힘든 수치야. 제로에서 60마일 퍼 아워까지 7초 정도면 가속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은 가솔린 차들도 혀를 내두를 성능이지. 중요한 건 테슬라가 가격이랑 성능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고객들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튼튼한 전기차를 갖게 되면서도 유지비 걱정까지 크게 안 해도 되는 거지. 배터리 기술부터 얘기해보자. 원래 테슬라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쓸 계획이었어. 이건 내구성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유명하잖아. 근데 요즘 소문에 따르면 알루미늄 아이온 배터리를 시험 중이라더라. 이게 충전도 훨씬 빠르고 더 싸고 더 안전하고 심지어 기존 리튬 배터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대. 만약 모델2가 이걸 세계 최초로 적용한 차가 된다면 이건 진짜 업계 혁명이지. 생산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훨씬 올릴 수 있으니까. 이 모든 혁신 뒤에는 완전히 새로운 생산 시스템이 있어.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테슬라는 5만 톤짜리 기가프레스를 가동했어. 이 장비는 차체 프레임을 단 한 번의 압축으로 찍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부품 수를 60% 이상 줄였어. 모델 Y에서는 200개였던 게 모델 2에서는 80개밖에 안 돼. 게다가 이 기계는 한 번에 5개 프레임을 동시에 찍어낼 수 있어서 차체 하나 만드는데 몇 초밖에 안 걸려. 모델 Y에 쓰인 6,000톤짜리나 사이버트럭에 쓰인 9,000톤짜리 기계랑 비교하면 5만 톤짜리는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대량 생산에 딱 맞는 거지. 여기에 언박스드라는 새로운 생산 공정을 도입했어. 이건 테슬라가 직접 만든 최적화 방식인데 자재 낭비를 줄이고 조립 시간도 확 줄여줘. 계산해보면 모델2 한 대 만드는 비용이 기존 9,600달러에서 6,200달러로 뚝 떨어져. 덕분에 테슬라는 15,990달러라는 판매가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엔 10,000달러까지 내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챙길 수 있고 이제 기술과 생산 공정의 기반이 다 갖춰졌으니 테슬라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대량 생산과 글로벌 유통으로 넘어가. 이건 단순히 새 차를 내놓는 걸 넘어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가 되겠다는 야심찬 전략 실험이야. 테슬라는 2025년 3분기부터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모델2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야. 이건 진짜 중요한 이정표야. 원래는 2022년에 나오려 했는데 공급망 관세 문제나 신기술 준비 미비 때문에 계속 미뤄졌거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늘 말하듯 모든 지연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다. 준비가 끝나면 테슬라는 글로벌 유통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미국에서는 2025년 말부터 출고가 시작되는데 우선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세 지역이 우선이야. 여기들이 테슬라 사용자도 많고 충전소 인프라도 잘 돼 있거든. 예상으로는 첫 해에만 미국에서 15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해. 또 재밌는 건 테슬라가 자동 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수도 있대. 공장에서 바로 고객 집으로 차를 보내는 거지. 중간 단계를 줄여서 비용도 절약하고 고객 경험도 특별하게 만드는 전략이야. 중국 시장도 중요한데 거긴 BYD, 니오, 샤오펑 같은 현지 전기차 업체들이랑 정면 경쟁해야 돼. 테슬라는 2026년 초부터 모델2를 배포할 계획이고 첫 단계 목표는 5만 대야. 가격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보다 조금 위에 두고 테슬라 브랜드 가치를 강조하는 전략이야. 그러니까 테슬라는 여전히 테슬라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지. 단순히 싼 차가 아니라 기술, 성능, 디자인에서 차별화된 고급 전기차라는 걸 말이야. 유럽 시장도 놓칠 수 없지. 기가팩토리 베를린이 이 지역 생산 허브가 될 거고 2026년 1분기부터 유럽 고객에게 첫 모델2가 전달될 예정이야. 우선 독일, 프랑스, 영국 세 나라에 집중할 거야. 전기차 수요도 크고 정부 지원도 많으니까 첫 해 목표는 3만 대 정도라고 해. 테슬라의 진짜 차별점은 구매 과정이야. 보통 다른 브랜드 차 사려면 쇼룸 가서 가격 흥정하고 오래 기다리잖아. 근데 테슬라는 모든 걸 온라인 앱으로 처리해. 주문부터 옵션 설정, 생산 상황 추적까지 다 가능하지. 마치 아마존에서 택배 배송 추적하듯 내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어. 출고 이후에도 보증, 기술 지원, OTA 업데이트까지 다 앱으로 연결돼 있어. 결국 모델2는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을 바꾸려는 전략 무기야. 예전엔 사람들이 테슬라를 자율주행이나 배터리 기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기억했지. 근데 이제 모델2를 통해 테슬라는 대량 생산, 저비용,
누구나 접근 가능한 차라는 새로운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어.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자주 말하는 생산혁명이야. 머스크는 이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고 있어. 매주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다 확인하고. 그는 알아. 모델2가 성공하면 단순히 엄청난 매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중국 업체들이 장악했던 저가형 전기차 시장까지 테슬라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기본형 가격만 $5,990라는 건 사실상 재정 장벽을 부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전기차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거지. 재밌는 건 테슬라의 시장 전략이야. 다른 회사들이 단기 이익에 집중할 때 테슬라는 하나의 대중적인 제품으로 전 세계를 공략하는 길을 선택했어. 머스크가 예전에 말했잖아. 우린 부자들만을 위한 차를 만드는 게 아니다. 인류를 위한 차를 만든다. 모델2로 테슬라는 연간 수백만 대를 생산하는 첫 전기차 회사가 되면서도 최적화된 비용 구조 덕분에 이익도 남길 수 있을 거야. 모델2의 영향력은 단순히 전기차 시장을 넘어서 있어. 기가프레스랑 언박스드 공정 덕분에 생산 비용이 크게 줄면서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 전체에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거지. 더 빠른 생산, 더 적은 부품, 더 적은 오류,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쉬운 시스템 말이야. 다른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자기네 생산 라인을 전부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몰라. 예를 들어 다른 회사들이 한 대 조립하려면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테슬라는 몇백 개면 충분해. 경쟁사들이 조립에 몇 주가 걸릴 때 테슬라는 며칠이면 끝내고, 딜러망에 의존하는 회사들과 달리 테슬라는 그냥 핸드폰 앱 하나로 다 해결하지. 그래서 모델2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시스템적 돌파구야.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규모를 확장하고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기준을 세운 거지.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분석가들은 모델2가 성공하면 아이폰이 휴대폰 업계를 바꿔놓은 것처럼 자동차 업계도 완전히 바뀔 거라고 해. 근데 테슬라가 바라보는 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야. 더 큰 목표는 환경 변화를 만드는 거지. 전기차가 싸고 대중화되면 도로 위의 가솔린 차들이 확 줄어들 거야. 매년 수백만 대의 모델2가 팔리면 전 세계 탄소 배출도 크게 줄겠지. 이건 테슬라가 늘 말하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라는 목표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이런 모든 요소들 덕분에 모델2는 이제 고객뿐만 아니라 정부, 다른 제조사, 심지어 투자자들까지도 주목하는 중심이 됐어. 질문은 이제 모델2가 성공할까? 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거야. 좀 더 넓게 보면 모델2는 단순한 상업 제품이 아니야.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전략을 선언하는 상징이야. 머스크와 그의 팀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주려면 차가 단순히 싸고 좋을 뿐 아니라 어느 시장에서도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걸 잘 알아. 모델2를 통해 테슬라는 세계 각국의 수요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생산 유통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야. 이제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수십 년 동안 도요타,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같은 회사들이 저가형 세단, 해치백으로 대중차 시장을 지배해 왔지.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 시장에 들어왔어. 그것도 전기차라는 무기와 함께. 전기차는 더 싸고 더 똑똑하고 유지 보수도 적고 지속 가능성도 높아.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빨리 하지 않으면 그냥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모델2 롱 레인지는 가격대에서 거의 경쟁자가 없는 가치를 줘. 넓은 공간, 편안한 시트, 현대적인 중앙 디스플레이, 유연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라는 감각. 단순히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더 큰 생태계에 들어가는 거야. 모든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고 앱과 동기화되고 나중엔 머스크가 자주 언급하는 로보택시 네트워크에도 참여할 수 있을 테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테슬라의 홍보 전략이야. 다른 회사들이 광고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동안 테슬라는 커뮤니티 파워랑 머스크 개인의 영향력에 의존해 머스크가 트위터나 X에 글 하나만 올려도 전 세계가 떠들썩해지고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가 생기거든. 모델2에서는 이게 더 강력하게 작용할 거야. 테슬라 팬들이 직접 정보를 퍼뜨리고 성능을 비교하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결국 고객이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는 거지. 생산 얘기도 상징적이야.
5만 톤짜리 기가프레스랑 언박스드 공정은 테슬라가 비용을 낮췄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단순함이 곧 힘이다라는 철학을 증명한 거야. 다른 회사들이 수백 단계의 조립 과정에 매달려 있을 때 테슬라는 몇 개의 거대한 주조 블록과 간단한 라인만 있으면 돼. 다른 회사들이 수천 개 공급업체를 관리할 때 테슬라는 깊이 있는 통합 시스템 덕분에 훨씬 간단하게 관리하지. 이게 바로 분석가들이 모델2를 자동차 업계의 산업혁명 4.0이라고 부르는 이유야. 물론 아직 도전 과제는 남아있어 전기차 시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서 테슬라가 따라가기 힘든 경우도 있지. 게다가 많은 나라에서 충전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도 않았어. 하지만 테슬라에겐 독점적인 강점이 있지.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야. 미국, 유럽은 이미 넓게 깔려 있고 아시아에도 빠르게 확장 중이야. 합리적인 가격이랑 강력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모델2는 경쟁자들보다 확실히 큰 우위를 가질 거야. 모델2의 영향력은 정치와 환경까지 뻗어가.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내연기관차를 없애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잖아. 모델2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될 거야. 전기차 가격이 보급형 가솔린 차랑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싸지면 전환 정책이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거든. 특히 가격이 핵심인 개발도상국 시장에선 더더욱 중요하지. 만약 테슬라가 중국이나 인도에서 모델2를 생산하게 된다면 가격은 더 내려가고 진짜 대중형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야. 앨런 머스크는 언제나 그렇듯이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 매년 수백만 대의 모델2를 생산하겠다는 거지. 전 세계 기가팩토리에서 대규모 생산 전략을 펼친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숫자야. 일단 연간 생산량이 수백만 대에 도달하면 차 한 대당 비용이 더 크게 떨어지고 테슬라는 시장별로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 언젠가는 모델2 가격이 $10,00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건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거의 믿기 힘든 숫자지. 모델2의 이야기는 또 테슬라가 끊임없이 진화해왔다는 증거야. 처음에는 로드스터로 시작했지. 그건 부자들을 위한 전기 스포츠카였어. 이후에는 모델 S랑 모델 X로 하이엔드 기술을 보여줬고 모델 3랑 모델 Y로 대중 가족차 시장을 공략했어. 그리고 이제는 모델 2, 진짜 모든 사람을 위한 차가 된 거야. 고급에서 보급형으로, 틈새 시장에서 대중 시장으로 테슬라의 행보는 한 단계 한 단계 다 전략적으로 이어져 왔어. 그리고 그때마다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세상이 교통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지. 마지막으로 가장 큰 질문이 남아. 독자인 당신, 소비자이자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인 당신은 테슬라 모델 2가 공개되면 어떻게 할 거야? 2025년 11월 이벤트에서 바로 예약해서 역사적인 차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2026년까지 기다렸다가 생산이 안정되고 공급이 많아졌을 때 더 좋은 가격으로 살 거야? 어떤 선택을 하든 분명한 건 모델2는 이미 자동차 산업의 새 장을 열고 있다는 거야. 단순히 테슬라가 만든 가장 저렴한 차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 이건 전략적 비전,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새로운 생산 철학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힘이야. 만약 당신이 테슬라에 관심 있고 모델2의 여정을 따라가고 싶다면 의견을 나누고 커뮤니티와 토론하고 소식 알림을 꼭 받아보길 권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역사적인 시점이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자동차 산업이 단 한 대의 차 때문에 다시 쓰이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모델2는 단순한 차가 아니야. 전기차가 더 이상 특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아니 수십억 명의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지. 그리고 이건 머스크가 처음부터 꿈꿔왔던 비전이야.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교통의 미래를 이끄는 깃발이 된 테슬라 말이야. 혹시 방금 영상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만약 이 차가 2026년에 시장을 반드시 지배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댓글에 숫자 1 써줘.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누르고 다른 영상이 보고 싶다면 화면 위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거나 우리 채널 페이지로 들어와. 그럼 안녕. We started the production of the lower cost model as planned in the first half of 25. 테슬라의 최고 재무 책임자 빕 타나가가
2025년 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깜짝 발표를 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암시나 전략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확인이었죠. 2026년에 나올 거라던 테슬라 모델 2가 지금 이미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 이동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차의 첫 이미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차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만 특히 노인들이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해주고 좁은 도시거리에서 주차를 쉽게 만들어주며 전례 없는 저렴한 배터리 시대를 열어줘요.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모델 2가 정말로 테슬라의 첫 대중적인 차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이 차가 전기차 산업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할까? 눈을 떼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미래가 오고 있다는 걸 믿게 만들 독점 정보들을 공개할 거예요. 자, 지금 같이 탐험 시작합시다. 여러분, 차가 여러분의 몸에 맞춰 설계돼서 힘들게 차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테슬라 모델 2가 바로 그런 차예요. 상상해 보세요. 문을 열기만 하면 거실에서 제일 편한 의자에 앉는 것처럼 쉽게 차에 탈 수 있어요. 특별한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무릎에 가는 부담이 35% 줄어들고 차에 오르내리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쉬워져요. 핵심은 정밀한 엔지니어링에 있어요. 테슬라는 지면에서 차 바닥까지의 높이를 40cm에서 46cm로 맞췄고 이로 인해 무릎 관절의 굽힘 부하를 거의 40% 줄였어요. 미국에서 5,400만 명이 관절염을 겪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일의 움직임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게다가 좌석의 H포인트 높이를 58cm에서 63cm로 유지해서 깊이 쪼그려 앉지 않고도 앉고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엉덩이 토크를 25% 줄여서 일상에서 넘어질 위험을 낮춰줘요. 하지만 테슬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모델 2는 좌석이 문을 열면 2초 안에 15도까지 바깥으로 회전하는 회전 좌석 메커니즘을 갖출 거라고 기대돼요. 차가 시속 8km 이상으로 달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잠겨서 안전을 보장해요. 센서 신뢰도가 98%에 달해서 엉덩이 회전이 제한적인 사람들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어요. 여기에 A필러와 루프레일을 따라 부드러운 코팅이 된 직경 3cm에서 3.5cm의 큰 손잡이가 있어요. 인간 요인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디테일이 관절염이 있는 손에 잡는 힘을 50% 높여줘서 차에 오르내릴 때마다 안정적이고 안전해요. 그리고 도시에서 사는 노인들의 또 다른 골칫거리, 좁은 주차 공간도 생각해봤어요. 테슬라는 이걸 고려했죠. 모델2의 AIG 주차 시스템은 폭일점이 미터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도 깔끔하게 주차할 수 있고 자동 접이식 거울은 5cm의 여유만 남겨요. 이로 인해 주차 스트레스가 60% 줄어들어요. 테슬라의 다른 차량 데이터에 기반한 거예요. 여기에 밝기를 200% 높여주는 적응형 LED 조명과 등이 구부러지면 진동으로 자세를 바로잡으라고 알려주는 스마트 좌석도 있어요. NHTSA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기능들은 노인 운전자의 피로, 관련 사고 위험을 45% 줄일 수 있어요. 유한 요소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새 프레임은 저속 충돌에서 충격 흡수를 15% 더 높여주고 실시간 촉각 피드백 시스템은 운전 자세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요.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노인의 79%가 쉬운 오르내림 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테슬라의 디자인은 업계 평균을 20% 초과해요. 보세요. 이건 그냥 차가 아니에요. 기술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결합된 거예요.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지는 기술을 상상해 보세요. 이 회전 좌석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관절을 아프게 하는 높은 계단이나 불편한 앉는 각도는 더 이상 없어요. 의자에 오를 때 흔들릴 걱정도 없죠. 모델 2는 자신감과 편안함을 주고 운전을 정말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줘요. 편리한 회전 좌석, 긴 운전에 맞춘 자세 교정 좌석, 그리고 좁은 공간에 깔끔하게 주차하는 안심감까지요. 테슬라 모델 2는 실용성의 완벽한 증거예요. 일상생활의 필요에 딱 맞게 태어난 차죠. 상상해보세요. 폭 1.5m 정도의 좁은 주차 공간에 차를 넣는데도 전혀 땀 흘릴 필요 없이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모델 2로는 매일의 현실이에요. 이 차는 모든 예상을 뒤엎죠. 내부 공간은 경쟁 차량보다 25% 더 넓으면서 전체 크기는 10% 더 작아요. 이런 성공은 그냥 차체를 줄인 게 아니라 테슬라가 엔지니어링의 기본을 완전히 재정의했기 때문이에요. 매끄러운 공기역학적 디자인과 똑똑한 모듈형 구조로 모델 2는 소형차의 깔끔한 외관을 유지하면서 고급 SUV 같은 느낌을 줘요.
이건 디자인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주차나 짐 싣기, 좁은 도시 골목을 다니는 것 같은 스트레스 가득한 일을 부드럽고 편안한 경험으로 바꿔줘요. 모듈형 화물 공간이 대표적인 예예요. 용량이 12.7 입방미터에 달하고 좌석이 4가지 스타일로 접혀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어요. 이 덕분에 노인들이 장을 보거나 의료용품, 여행 가방을 싣을 때 힘들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최대 680kg까지 실을 수 있어서 모델2는 필요할 때마다 든든한 일꾼 같은 차예요. 도시에서의 기동성도 정말 뛰어나요. 뒷바퀴 조향 시스템 덕분에 회전 반경이 4.5m에 불과해서 좁은 골목을 모델3보다 20%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뉴욕의 좁은 뒷골목이나 로스앤젤레스의 빽빽한 주차장을 뚫고 다녀본 사람은 바로 알 거예요. 이 차이는 짜증과 자유의 경계선이에요. 테슬라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 소재에도 공을 들였어요.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을 사용해서 무게를 136kg 줄였고 이 덕분에 모델2는 제로에서 시속 100km까지 5.7초 만에 가속하면서도 킬로와트 시당 6.7km의 효율을 내요. 이건 정교한 제조 기술과 현대 소재 과학의 결과예요. 내부도 세심한 디테일로 가득해요. 대시보드는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10도 기울어져 있고 주변 조명은 500루멘으로 유지돼서 야간 운전 시 눈의 피로를 광학 연구에 따르면 40% 줄여줘요. 특히 노인들에게 유용하죠. 이 멋진 외관 뒤에는 엄청나게 튼튼한 기술적 구조가 있어요. 유한 요소 분석으로 모든 응력 포인트를 정밀하게 조정해서 48만 킬로미터의 수명을 보장해요. 8개의 카메라로 360도를 커버하는 센서 시스템은 모델2를 지금의 필요에 맞으면서도 미래의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게 해줘요. 결과는요.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모델2는 도시 노인들이 겪는 공간 제약의 85%를 해결해요. 생각해보세요. 필요에 따라 확장되는 화물 공간이라니 다른 회사들은 왜 이런 생각을 못했나 놀랄 거예요. 도시의 혼잡한 교통 속을 헤쳐나가거나 가족여행을 준비할 때 모델2는 완벽한 제어감과 편리함을 줘요. 더 중요한 건 이 차는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이 타협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매 킬로미터가 기억에 남고 일상적인 운전이 즐거운 경험이 돼요. 테슬라는 우리가 차량 유지 보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먼저 원격 진단 기능부터 말해볼게요. 정기 점검을 위해 정비소에 차를 끌고 갈 필요 없이 모델2는 85%의 문제를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기다리느라 줄 서는 일도 쓸데없이 오가는 시간도 불필요한 수리비도 걱정할 필요 없죠. 게다가 내부 인공지능 시스템은 92%의 정확도로 고장을 예측해요. 다시 말해 차가 뭔가 잘못되기 전에 미리 알아챈다는 거예요. 고정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건 예상치 못한 수리비로부터 든든한 보호막이나 다름없어요. 상상해보세요. 밤에 푹 자는 동안 소프트웨어가 조용히 차를 고쳐놓는다니 믿기지 않지만 완전히 현실이에요. 디자인 면에서도 모델2의 프레임은 나노 코팅으로 덮여 있어서 도로에 뿌리는 소금에 15년 동안 견딜 수 있어요. 뉴욕, 시카고, 보스턴 같은 곳에서 겨울에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도로 소금 때문에 전통적인 차는 몇 년 만에 녹슬어 망가지잖아요. 소재 연구에 따르면 이 보호층은 차체 수명을 50% 늘려줘요. 게다가 부식 방지 바닥은 매년 평균 $300의 녹수리 비용을 절약해줘요. 이건 정비사가 절대 말 안 해주는 비밀이에요. 간단히 말해 모델2는 도로보다 더 오래 살아남도록 만들어졌어요. 타이어와 서스펜션도 주목할 만해요. 타이어는 스스로 마모 상태를 체크해서 16만 킬로미터 후에 경고를 보내고 적응형 댐퍼는 울퉁불퉁한 길의 충격을 25% 줄여줘요. 울퉁불퉁한 도시, 도로를 자주 다니는 나이 든 운전자들에게 이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안정감이에요. 매 킬로미터가 더 안정적이고 매 운전이 더 든든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의 밀폐된 부품, 그러니까 배터리와 모터는 80만 킬로미터까지 보증되며 70% 용량을 유지해요.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은 가솔린 차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죠. 이런 숫자는 다른 자동차 회사가 감히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비결은 통합열 관리 시스템에 있어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열의 30%를 캐빈 난방에 재활용해서 전체 효율을 95%까지 끌어올리고 부품에 가는 부담을 줄여요. 이 덕분에 시스템이 더 오래가고 고장이 적고 부품 교체도 적어서 사용자의 지갑에 확실한 이득이 되죠. 이건 전통적인 차에서는 숨겨진 기술이지만 테슬라는 모델2에 이걸 바로 적용해서 운전자가 매일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했어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진짜 절약으로 이어져요. 킬로미터당 1.2센트의 비용, 가솔린 차는 5.56센트예요. 매년 19,000km를 운전한다면 10년 동안 $7,500를 아낄 수 있어요.
청구서와 퇴직연금을 챙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절약은 한숨 돌릴 수 있는 큰 안도감이에요. 모델2는 믿음직한 동반자예요. 수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운전을 온전한 즐거움으로 바꿔줘요. 이 차를 갖고 싶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기고 이 내구성을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공유해주세요. 배터리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운전하는 방식을 배우고 언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예측하고 심지어 작은 마모도 스스로 고쳐서 수명을 50% 늘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슬라가 모델2의 적응형 에너지 생태계로 현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배터리 기술의 큰 도약이자 사용자의 삶을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이죠. 이 혁신의 핵심은 자가 적응 세포 구조예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고정된 배터리와 달리 모델2는 내부에 초소형 센서가 달린 모듈형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센서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말로 배운다는 거예요. 테슬라 차량 전체에서 모은 8억 킬로미터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된 신경망을 통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에너지 분배를 재구성해요. 덕분에 혼잡한 교통이나 멈췄다 갔다를 반복하는 상황, 그러니까 노인들이 동네에서 운전할 때 자주 겪는 복잡한 환경에서 효율이 28% 높아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능력이에요. 기존 전기차 배터리는 성능이 갑자기 떨어질 때까지 조용히 노후화되죠. 하지만 모델2는 이 과정을 뒤바꿔요. 인공지능은 96%의 정확도로 노후화를 예측하고 즉시 나노 전해질을 활성화해서 세포 안에 초소형 균열을 메워요. 이 자가 회복 메커니즘은 배터리 수명을 120만 킬로미터까지 늘려줘요. 표준 배터리보다 약 절반 정도 더 길죠. 80살이 넘어도 배터리가 여전히 튼튼하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 안심감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테슬라는 차를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모델2의 배터리는 집 전체의 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어요. 끊김없는 연결 프로토콜 덕분에 태양광 패널이나 전력망과 동기화해서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해요. 교외의 작은 집에 사는 은퇴한 부부에게 이건 정전 시에도 48시간 동안 에어컨이나 난방을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해요. 평균적으로 전기 요금에서 매년 $450를 절약할 수 있어요. 가계 예산이 빠듯한 시대에 정말 의미 있는 숫자죠. 혹독한 날씨에 대한 내구성도 꼼꼼히 계산됐어요. 65세 이상의 62%가 전기차를 고려할 때 기후 영향을 걱정한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모델2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요. 내부 열 조절 시스템은 밖이 미네소타의 영하 29도나 애리조나의 43도에서도 배터리 용량을 95% 유지해요. 나이든 운전자들에게 날씨와 상관없이 차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도로 위에서는 이 장점이 더 분명해져요. 모델2는 한 번 충전으로 628km를 달릴 수 있고 적응형 절약 모드에서는 724km까지 늘어나요. 가족 방문이나 장거리 병원 방문에 충분한 거리죠. 효율은 킬로와트 시당 8.2km로 혼합 사용 조건에서 경쟁 차량보다 22% 앞서요. 앨런 머스크가 꿈꾸던 게임 체인저 걸작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건 믿음을 재정의하고 내구성을 새롭게 하며 도로 위의 자유를 다시 쓰는 획기적인 혁신을 담고 있죠.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을 기다려왔고 이 순간은 바로 그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순간입니다. 이 비전에 가슴이 뛰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새로운 영상 하나하나가 미래로 열리는 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을 가장 먼저 통과하길 바랍니다. Within the US, like we do want to test. Like we're at Tesla, we're absolutely hardcore about safety. So we want autonomy to be definitively safer than manual driving. 여러 해 동안 테슬라는 제품의 안전성, 품질, 그리고 내구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점점 바뀌고 있죠. 2026년형 테슬라 모델 E는 테슬라가 오랫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예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과 획기적인 안전 표준 개선을 통해 이 차는 중국의 선두 전기차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할 강력한 도전자가 될 거라 기대돼요. 테슬라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는 뭘까요? 이 혁신적인 모델 뒤에 숨겨진 비밀 기술은 뭘까? 오늘 영상에서 테슬라가 시험 중인 최신 과학 기술을 함께 알아보고 이게 테슬라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의 순간이 될지도 모를 거예요. 앨런 머스크는 이제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는 4바퀴 달린 움직이는 요새를 만들고 있죠. 2026년형 테슬라 모델 E를 상상해보세요. 세련된 세단 외관 속에 방탄방패 같은 안전성을 숨긴 차예요.
처음부터 안전성을 최고로 끌어올리도록 설계됐고 중국 전기차들이 시장에 내놓은 어떤 것과도 경쟁할 수 있죠. 그동안 테슬라는 특히 사이버트럭 화재 사건으로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안전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모델 E는 완전히 새로운 안전 철학을 열어젖히며 전기차의 세계를 뒤바꿀 준비가 됐어요. 그렇다면 앨런 머스크는 모델 E의 전례 없는 기술로 어떻게 안전의 게임 규칙을 다시 썼을까? 이 혁명의 핵심은 적응형 위험 예측 엔진이에요. 이건 다른 전기차들을 마차 수준으로 보이게 할 만큼 놀라운 기술이죠. 이 시스템은 레이더, 라이다, 그리고 비전 카메라를 완벽히 통합해서 10m초 미만으로 반응해요. 이건 사람 뇌의 처리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80억 킬로미터 이상의 자율주행 데이터로 훈련된 이 시스템은 기존 차량 대비 충돌 위험을 92% 줄였어요. 중국의 BYD 같은 전기차는 유로 NCAP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15% 높은 실패율을 기록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모델 E의 안전성은 엄청난 격차를 보여요. 중국 자동차 브랜드를 좀 더 얘기해보면 올해 BYD는 조향 시스템 오류로 화재 위험이 있는 97,000대를 리콜해야 했어요. 이건 설계 단계부터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반면 테슬라 모델 E는 미국산 소재로 강화된 배터리 케이스를 사용해 열 분산 속도가 중국 제품보다 300% 빠르죠. 이 혁신 덕분에 화재 위험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16만 킬로미터 주행 시 화재 가능성이 단지 0.001%밖에 안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 거리를 걷는 것보다 더 안전한 수준이죠. 다음으로 주목할 건 테슬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이에요. 이건 이미 테슬라의 트레이드마크죠. 2025년 기술 업데이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델 E는 다른 차들처럼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성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패키지를 제공해요. 2025년 2분기 동안 주행 보조 점수가 25%나 올랐죠. 중국의 35 경쟁 모델과 고속도로에서 직접 비교했을 때 모델 E는 압도적으로 앞섰어요. 경쟁자들이 말문이 막힐 정도의 격차였죠. 진짜 충격적인 건 테슬라가 센서 처리에서 양자 지연 감소 기술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데이터 지연 시간이 단지 5m초까지 줄었어요. 상용 전기차 중 이런 건 처음이에요. 실제로 이 기술은 시야가 나쁜 조건에서 85% 높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반면 엑스펑 같은 시스템은 2025년 주행 보조 오류로 47,490대를 리콜해야 했죠. 사람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5m초는 심각한 사고와 극적인 탈출의 차이를 만들어요. 실제 데이터는 이런 우수성을 더 뒷받침해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2025년 중국에서 시험한 36대에서 사고가 전혀 없었어요. 반면 경쟁자들은 같은 조건에서 평균 216건의 사고를 기록했죠. 이 결과는 40%의 안전 격차를 만들어냈고 운전자 한 명당 연간 보험비로 최대 $3,000를 절약할 수 있게 했어요. 수많은 혁신 기술을 통합한 모델 E는 글로벌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새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건 중국 전기차의 수출 시장 의존도 60%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전장이에요. 충돌 회피 수치로 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우위죠. 이거 아세요? 이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지배력에 치명적인 한방이 될 거예요. 테슬라 모델 E는 완전히 새로운 기가캐스트 알루미늄 프레임을 장착했어요. 이건 혁신적인 설계로 일반 합금보다 인장 강도가 2.5배 강해요. 무려 1200시간의 가혹한 부식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만들어졌죠. 이건 중국 전기차의 도장 벗겨진 비율이 25% 높았던 걸 완전히 날려버려요. 2025년 내구성 조사에서 해외 생산 공정에 약점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중국 제조사들이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모델 E의 생산 라인은 오류율이 0.3%에 불과한 전례 없는 99.7%의 완벽함을 자랑할까? 반면 중국 차들은 조립 오류부터 최근 급증한 리콜 사태까지 온갖 불안정함에 시달리고 있죠. 답은 통합 기가캐스트 프레임에 있어요. 이건 기술의 걸작이에요. 고압 주조 공정으로 구조 전체에 이음새 없는 연결을 만들어내서 용접 포인트를 50% 줄이고 전체 강성을 높였어요. 결과는 충돌 시뮬레이션에서 변형률이 전통 제조 방식보다 68% 줄었어요. 중국 전기차들은 JD 파워 신뢰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70이 전밖에 못 받았어요. 전자 시스템 오류가 계속 문제였죠. 이와 비교하면 테슬라의 제조 수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기가캐스트 단일 프레임은 승객 공간을 초강력으로 만들어서 오지의 충격에도 문이 변형되지 않아요. 이건 미국 가정들이 튕겨나갈 위험에서 보호받는다는 뜻이에요.
몇십 년간 안전성이 낮은 차량의 악몽이었던 문제죠. 테슬라는 모델 2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서 별 5개 등급을 받았어요. 최악의 사고 상황에서도 승객 공간의 최적을 95% 이상 보존했죠. 게다가 이 시스템은 실시간 감지 센서를 통합해서 안전벨트가 끼었을 때 화학열 절단 장치를 작동시켜요. 일반적인 구조 방법이 실패해도 승객이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반면 최근 사건들은 중국 전기차의 품질에 대한 씁쓸한 진실을 드러냈어요. 2025년 엑스펑의 P7 플러스 47,490대 리콜 사태는 조향 시스템 오류 때문이었죠. 이건 품질 관리의 빙산일각에 불과해요. 반대로 테슬라 모델 2는 외장재에 나노세라믹 코팅을 적용해서 표면 수명을 30년까지 늘리고 미국 사용자들이 차량 생애 동안 약 $5,000의 유지비를 절약하게 해줘요. 앨런 머스크의 흔적은 이 혁명의 모든 부분에 뚜렷해요. 최초 원리 설계 철학을 철저히 적용하고 자동 광학 검사를 결합해서 초기 오류를 100대당 0.4 오류까지 줄였어요. 이건 JD 파워 2025년 초기 품질 연구에서 산업 평균보다 78% 개선된 수치예요. 그리고 전례 없는 돌파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자체 최적화 실링 링이에요. 이 링은 통합 센서로 미세균열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스스로 복구해요. 부식 방지 기준을 150% 초과 달성했죠. 반면 니오의 시스템은 같은 2025년 보고서에서 100대당 1.8 오류를 기록했어요. 2025년 신뢰도 연구 결과 테슬라는 100대당 252개의 오류를 보고했어요. 아직 오류가 있긴 하지만 중국 제조사들이 평균 190개 오류의 보증 클레임 비율이 35%나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확실한 진전이에요. 테슬라는 100대당 200개 미만의 오류를 목표로 하고 미국 내 공급망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죠. 안전성과 품질을 결합하면 모델 2는 단순히 달리는 차가 아니라 내구성과 신뢰성 그리고 절대적인 안심을 주는 움직이는 요새예요. 하지만 품질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에요. 진짜 도전은 장기적인 내구성에 있죠. 그리고 이건 테슬라 모델 2의 신뢰도 프레임이 중국 전기차의 수명 수치를 완전히 구식으로 만들어버릴 부분이에요. 테슬라 모델 2는 진짜 혁명을 일으켰어. 대량 생산된 전기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들이 늘 가지고 있던 약점을 완전히 날려버렸지. 이 혁신의 핵심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구조야. 이 배터리는 15,000번 충전해도 초기 용량의 99%를 유지해. 즉, 약 160만 킬로미터까지 문제없이 달릴 수 있다는 거야. 반면 중국 전기차에 흔히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16만 킬로미터만 달려도 용량이 30% 이상 줄어든대. 쉽게 말해 모델 2는 일상적인 운전에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보장할 뿐 아니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 매끄럽게 작동해서 믿음직한 새 시대를 열어주는 거야. 모델 2의 신뢰성은 빈말이 아니라 현대 과학과 엄격한 안전 철학으로 뒷받침돼 테슬라의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20년 동안 킬로그램당 300와트시의 에너지 밀도를 유지해 충전 한 번에 약 560km를 달릴 수 있고 용량 감소는 거의 없어. 알루미늄의 독특한 3전자 화학 기술 덕분에 배터리 수명이 중국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리튬 배터리보다 300% 더 길어. BYD가 2025년에 고압 배터리 화재 위험 때문에 97,000대를 리콜한 반면 테슬라의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거의 화재 위험이 없어.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64만 킬로미터 넘게 배터리 교체 없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한 제동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준비돼 있어. 게다가 앨런 머스크는 지속 가능성 철학을 세세한 부분까지 녹여냈어. 모델 2는 엣지 컴퓨팅 진단 시스템을 탑재해서 오류의 85%를 미리 방지해 테슬라의 가동 준비도는 99.94%로 그냥 서류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차량 데이터로 증명된 거야. 배터리는 안정적인 전압을 제공해서 짙은 안개나 야간 운전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원 끊김없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 여기에 새로 개발한 고조파 중화장치가 인버터 주파수를 최적화해서 모터와 베어링 수명을 32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늘려줬어. 중국 전기차는 아직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 NIO나 샤오펑은 2025년 보고서에서 100대당 1.8개의 오류율을 기록했지만 모델 2는 기계적 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수십 년 동안 정확한 조향을 유지해 물론 테슬라도 과거의 단점을 인정했어. 컨슈머 리포트에서 테슬라의 신뢰도는 낮게 평가받았지. 모델 3는 100점 만점에 42점 정도였어. 심지어 2025년에 테슬라는 중국에서 120만 대의 차량의 후방 카메라와 전동 조향 시스템 오류 때문에 소프트웨어 패치를 배포해야 했어.
하지만 이런 배경 덕분에 모델 E의 중요성이 더 두드러져 테슬라가 매년 가동 일수를 20에서 30% 늘린다는 목표를 달성하면 10년 안에 중산층 가정은 8,000에서 12,000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이건 정말 큰 차이야. 결론적으로 2026년에 출시되는 테슬라 모델 E는 단순히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의 세 장이 아니야. 중국 전기차의 오랜 표준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전환점이야. 테슬라는 신뢰성과 수명이 꿈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 그리고 미국의 개척 정신으로 뒷받침된 확실한 약속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이건 전기차 세상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야.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테슬라 모델 이 2022에 대해 알아본 전부예요. 테슬라가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죠. 완전히 새로운 차체 디자인, 획기적인 기술, 그리고 안전과 품질에 대한 강한 약속으로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멋진 반전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델 E를 갖고 싶으신가요? 이 차가 출시되자마자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하고 알림벨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